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여러 분야들, 이것들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있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실상은 상상했던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무의식적 책임 전가가 발생하여 실천했던 것들이 꼴배기 싫어진다. 상상의 중요성을 믿고 실천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실패했을 때 반감을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혹은 더 과격한 방식으로 상상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며 일상의 분위기를 사랑, 우정, 기쁨, 찬미가 아닌 두려움, 목적지향, 게으름, 비난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 지점에서 나의 세계관을 공유해보고 싶어졌다. 따라서 이 영상은 나의 세계관 일부를 전시하는 영상이다. 나의 세계관을 살펴본 누군가가 한 번 더 시도해볼 의지를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말해본다.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현실은 당신의 상상을 만든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모델은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그리고 그의 후속작 여사제 타프티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밝힌다. 당신의 삶은 시나리오의 통제를 받는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소위 타고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시나리오부터 일생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하는 직업과 같은 곳에서 오는 중형 시나리오, 사생활의 단위,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오는 소형 시나리오, 사소한 상황, 길거리, 음식점들에서 발생하는 초소형 시나리오까지 당신은 통제를 받는다. 시나리오는 당신에게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과 특정한 생각,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다. 길을 가다가 눈앞에 축구공이 놓여있다고 상상해보자. 왠지 뭔가 발로 차고 싶지 않은가? 왠지 그러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이 시나리오가 당신을 조종하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 왠지 그러고 싶은 욕구를 느낀 당신은 왠지 그렇게 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해버리고만 당신은 시나리오의 등장인물로서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해야 할 체험들을 하게 된다. 친구와 만나서 노는 어느 하루를 상상해보자.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났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하등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날 분명 작든 크든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머릿속은 마치 나레이션이나 독백처럼 무언가를 되뇌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건은 친구의 말투나 옷차림, 사소한 행동이 갑작스럽게 거슬리게 느껴지는 것부터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나 정보, 나아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든지 예약을 잘못했다든지 길에서 시비가 붙었다든지 종업원이 불친절했다든지 하는 그런 외부 상황까지 당신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느끼고 되뇌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 왠지 축구공을 차고 싶은 그 욕구처럼 당신은 어떤 사건을 겪자마자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되며 왠지 모르게 그 감정에 몰입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감정에 몰입한 당신은 독백을 시작한다. 당신의 독백은 그 자체로 상상이며 몰입한 감정에 어울리는 그 상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당신이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당신의 시나리오 속 등장인물이 다음과 같이 독백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아, 저 사람 왜 말하는 게 저렇게 천박하지? 아, 괜히 나까지 수준 낮아 보이잖아.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적당히 손절해야겠네. 자, 당신이라면 이런 독백을 하는 등장인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타적인 캐릭터로 분류하기엔 다소 어색한 감이 있지 않은가? 왠지 인간 사이에 수준을 나누고 허영심을 쫓으며 성공을 갈망하는 그런 캐릭터로 분류할 것 같지 않은가? 캐릭터는 그 성격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상황에서 빛이 나는 법. 등장인물은 있을만한 이야기 속에 놓이게 된다. 저런 독백을 하는 인간은 아마도 수준을 나누는 인간 군상들 사이에서 성공을 갈망하는 그런 류의 스토리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가? 그런 류의 스토리로 향하게끔 시나리오는 그에 합당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제공한다. 시나리오가 유도하면 인간은 현실을 만들어주며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는 인간에게 특정한 사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사건에 걸맞는 생각과 감정을 유도한다. 인간은 유도된 생각과 감정에 몰입하게 되고 해당 방향으로 현실을 창조해낸다.
창조해낸 그 현실은 또다시 인간에게 특정한 사건을 제공하고 인간은 또 걸맞는 현실을 만들어내며 결국 시나리오의 의도대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즉,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삶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간의 능력과 시나리오의 합작품이다. 그렇다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단언컨대 없다. 시나리오에서 벗어났다는 건 텅 빈 우주 한복판을 떠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시나리오를 체험하기 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시나리오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노숙자, 회사원,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정치인, 자영업자, 스님, 신부님, 목사님 모두가 각자의 직업, 그 고유의 시나리오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시나리오가 유도한 생각과 감정에 몰입해가며 자신들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비슷한 시나리오를 겪는다. 하지만 각자가 직업 이외에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들, 성별에 따른 시나리오, 세대에 따른 시나리오, 가족 고유의 시나리오, 출신 지역, 사는 지역, 친구, 동료, 연인,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찌이는 사소한 시나리오부터 국가 단위, 나아가 종족 단위까지 거대한 시나리오까지 여러 시나리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삶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삶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구상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인간들의 삶에 경이로운 유일무이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는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된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만약 저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시나리오를 겪었다면 과연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시나리오에 살고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그저 시나리오로부터 유도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벗어나야 할 대상 혹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 않다. 그저 이런 시나리오와 저런 시나리오가 있을 뿐이다. 내 마음에 드는,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가 있을 뿐이다. 시나리오가 사건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유도하고 인간이 그에 따른 현실을 창조해주는 건 단지 하나의 메커니즘일 뿐이다. 시나리오의 종류에 따라 유도되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시나리오에서는 친절과 유머를 마주한다. 그렇기에 오히려 인간은 시나리오의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최대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도착하는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현실은 다시 상상이 된다. 인간의 현실 창조 능력을 활용한 경이로운 신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창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인간의 상상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머물지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로 옮겨갈지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하는 시나리오로 옮겨 탈 수 있는가? 길었던 설명이 무색할 만큼 방법은 간단하다. 시나리오가 감정과 생각을 유도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현재 시나리오의 의도가 아닌 다른 시나리오, 즉 옮겨갈 시나리오에 어울리는 감정과 생각을 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시나리오를 거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시나리오를 절대 바꿀 수 없다. 해당 시나리오와 싸우지 말고 다른 시나리오로 옮겨 타야 한다. 시나리오와 싸우려 드는 순간 시나리오는 더 강한 방식으로 당신을 압박해 올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의 행동은 시나리오의 의도대로 하는 척 연기하면서 생각과 감정은 다른 시나리오를 향해야 한다. 당신이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가 모종의 이유로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시나리오가 당신에게 원하는 모습은 재기하려고 발버둥치는 장면일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당신에게 굴욕감, 열패감, 자격지심 등을 느낄 만한 상황들을 제공한다. 이때 당신은 시나리오의 의도대로 저런 상황에 노출되어 주지만 생각과 감정은 시나리오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시나리오의 의도대로 일단은 연기하는 것. 만약 저런 상황에 노출되길 거부하고 상황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나중에 훨씬 더 괴로운 상황을 제공받게 된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다. 도망치지 말고 연기해줘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이 시나리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등장인물이 되어 대본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 운이 좋으면 걱정 없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운이 나쁘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며 분노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날까, 어떻게 연기할까 기대하면서 일어난다. 전자는 잠들어 있고 후자는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삶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다 큰 관점에서 어차피 둘 다 시나리오를 체험하는 인간 영혼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연기와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당신이 지난날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좀 더 나아가서 다음의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잠들어 있었던 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대부분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시나리오가 유도한 대로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서, 당신의 체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혹시 과거의 실수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란다. 그저 지나간 시나리오대로 흘러온 이야기의 파편들일 뿐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한 것이지만 당신이 한 것이 아니다. 책임은 져야 하지만 괴로움에 허우적댈 필요는 없다. 자책감은 우주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감정이다. 또한 반대로 당신에게 실수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만두어야 한다. 그 사람 역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뿐이다. 증오는 우주에서 가장 해로운 감정이다. 그러니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안전하며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시나리오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 내가 떠올리고 느낀 생각이나 감정이 시나리오의 것인지 아니면 진정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때는 해당 감정이나 생각 옆에 고귀함, 사랑, 진실을 그려놓고 판단하라. 고귀한 생각인지 사랑과 어울리는 감정인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인지. 왜냐면 시나리오에 영향받지 않는 본연의 순수한 당신, 그 원래의 모습은 진실된 사랑이 담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에게 이 문장을 들이댔을 때 거부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당신도 어린아이 출신이다. 당신은 원래 진실된 사랑이 담긴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시나리오를 상영하길 바란다. 시나리오가 의도한 대로 연기해주면서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 고귀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 고귀한 선택의 의지, 그것이 자유의지다.